유럽 축구 B클럽에서 뛰는 한 선수에 대한 팬들의 평가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의 작업 속도, 엄청난 체력, 공격성과 경기에 미치는 임팩트는 감탄할 만해. 그는 경기 자체로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하이라이트로 보면 마치 게임 속도가 1.5배 빨라진 느낌을 얻게 되지. 그는 잉글랜드의 캉테야. 그는 멋진 플레이는 아닐 수 있지만 기본을 굳건히 지켜 공을 되찾고 압박하고 결투에서 승리하고 전진하는 선수야. 그가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야. 그는 박스투박스 파괴자야. 그는 과소평가되어 있어. 네. 이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B클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드필드 선수입니다. 거기다 나이도 2000년생으로 24살입니다. 소속팀과 계약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팀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이런 자원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솔깃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수는 바로 첼시 소속인 코너 갤러거입니다. 갤러거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뛰어난 체력과 활동량을 자랑하고 당연히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선수입니다. 갤러거는 첼시의 성골 출신이기도 하고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을 거쳐서 현재도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잉글랜드에 재능 넘치는 미드필더가 너무 많아서 주전으로 뛰지 못할 뿐이죠. 미국 사업가인 보엘리가 첼시를 사버리면서 유럽 축구의 전통적인 시장을 무시해버린 채 과도한 선수 영입을 해버렸고 시장의 가치보다 훨씬 비싼 웃돈을 주고 사오고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계약기간으로 10년, 12년 장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분명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선수 영입과 많은 돈을 쓰면서 탈이 난 상황입니다. 수익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첼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었다면 달랐을 수 있는데 현실은 겨우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최근 영입한 선수를 바로 되팔 방법도 없어서 기존에 보유한 선수 중에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수가 갤러거입니다. 첼시는 갤러거와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매체에 의하면 갤러거는 첼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현실은 갤러거가 시장 매물로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갤러거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부터 갤러거 영입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루머처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트넘과 갤러거의 링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아마도 토트넘과 첼시가 이적료 문제를 두고 딜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아스톤 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럽의 가치로는 당연히 토트넘이 우위인데 아스톤 빌라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하다 보니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죠. 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축구를 단 1년만 뛸 것도 아니고 아스톤 빌라가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B클럽 되는 것도 아닌데 아스톤 빌라보다는 토트넘이 당연히 낫겠죠. 갤러거 역시도 우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첼시의 성골 출신이니까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갤러거는 웨스트 브로미치 임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 FA컵, 카라바오컵 우승보다는 쉬운 길입니다.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첼시가 원하는 이적료를 줘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레비 회장이 상대를 지치게 하는 스타일인 거죠. 갤러거는 5천만 파운드 가치의 선수인데 만약 토트넘이 5천만 파운드를 지르게 되면 은돈벨레 이후 최고의 미드필더 이적료가 됩니다. 메디슨보다 1,000만 파운드가 더 비싼 선수입니다. 외신들도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에서는 갤러거가 가세할 경우 손흥민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러거가 공격수가 아닌데도 보완해줄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손흥민은 공격수 중에 수비 가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헌신적이라고 하니 부족한 삼성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더구나 손흥민은 이제 32살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갤러거가 합류하게 된다면 호이베르 플러스 벤탄쿠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알리 전성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의 체력적 손실을 최소화해주고 손흥민도 골을 넣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갤러거는 토트넘 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선수이기 전에 엔지 감독이 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BBC 칼럼을 통해서 엔지 감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역을 커버하며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선수라고 극찬했었습니다. 레비 회장이 엔지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엔지 감독도 희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죠. 네. 토트넘이 맨유, 아스날, 리버풀에게 좋은 선수를 뺏겼을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에게 선수를 뺏기는 것은 팬들을 두 번 죽이는 사태가 될 것이고 2018-2019 시즌처럼 선수 영입 자체를 안 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비싼 선수를 데려온다면 다르지만 토트넘은 미드필더 강화가 필수인 팀입니다. 어쩌면 히샬리송이 전혀 아프지 않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로 공격수보다 더 필요한 자리가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이번 토트넘 유니폼 홍보 영상에서도 비수마가 출연한 것을 보면 구단과 엔지 감독은 비수마의 비중을 높게 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비수마의 단점을 커버할 미드필더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네. 최근 축구 콘텐츠 매체 스코어90에서는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 탑5를 선정했는데 손흥민이 왼쪽 윙어 부문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였고 2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그 다음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사실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윙어가 2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음바페를 포워드로 분류한다면 손흥민이 2위인 건데 놀라운 건 30살이 넘은 상황인데도 전 세계에서 윙어 2위급이라고 하니까 와 정말 국뽕이 차오릅니다. 네. 팬들도 이를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손흥민이 이적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가득한 상황인데 최근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팀과 함께 뭔가를 이뤄내기 전까지는 전설로 불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이 놀라운 팀에서 거의 10년을 있었다.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연속이었다. 내가 이 팀에서 전설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를 얻고 싶다. 그러기 전까지는 나를 레전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내가 이 놀라운 팀을 떠날 때 그때 내가 레전드라고 불리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팬들은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손흥민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이 우승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손흥민이 토트넘 우승을 이끌어달라고 응원해주는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우승할 수 없다와 손흥민이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 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손흥민이 제대로 토트넘에 배팅을 해버린 건데 흰수염고래는 끝까지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우승을 이끌려고 해도 분명 레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토트넘 경제 가치가 아스날, 첼시도 밀어낼 정도로 성장했으니 과거와 다른 토트넘인 만큼 레비도 달라지길 제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